근본은 제일 다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소화가 잘 되고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게 되면 대소변도 편하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몸이 다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머리에 열이 뭉쳤다, 뭐 아니면 가슴 쪽에 열이 뭉쳤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열이 뭉친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 많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열 많은 아이들이 건강에 정말 나쁠까요? 열 많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원칙. 머리는 서늘하고, 배는 항상 소화가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아랫배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기운이 뭉쳐서, 특히 열이 뭉쳐서 아랫배가 뭉치게 되면 장에 문제가 돼서 가스가 찬다든지 변비라든지. 그러니까 장이 그거는 차지고요. 머리가 그러면 또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배 가운데가 이렇게 뭉치게 되게 되면, 열이 차게 되면 소화기 질환이 생기게 돼서 잘 먹지가 않고 배탈이 잘 난다든지, 배도 수시로 뭐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 애들 요즘 정말 많잖아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머리 뜨겁고 배는 차진 아이들이 한의원을 많이 오게 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상초 기체증이라서 머리 쪽에 이제 열이 많이 뭉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호흡기 질환,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겠죠. 기본적이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와서 뭐 보약을 먹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원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상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똥이 잘 나야 되고, 소변이 잘 나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건강해지죠. 같은 원칙이에요. 같은 다 좋아지면 원칙이죠. 잠을 잘 잘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환이고 소통인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몸에 뭉쳐 있는 그런 그 기운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아이들 특징을 먼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열 많은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맨 처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땀이 많아요. 땀이 그치, 많은데 얼마나 첫 번째 특징 땀이 많습니다. 네, 땀이 많은데 그게 놀 때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흘리는 땀이라든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하는 그 자안이라고 하는 그런 땀들이 많겠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열이 차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죠. 그렇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애도 잘 안 자요. 이게 밤에 그러니까 그거는 밤만 되면 뭘 시키니까 자는 거지. 그거하고 달라요. 지금 아니, 애기들은 어린 아이들은 시키는 거 없잖아요. 뛰어노는 게 단데 그 그래도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는 열이 안에서 차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도 요즘 11시, 12시까지 안 자고 버티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 아침에 피곤한 거예요. 네. 너무 늦게 자니까. 그죠? 또 세 번째는 당연히 몸에 열이 많으니까 차가운 것을 좋아해요. 특히 아이스크림. 차가운 음료수. 그렇죠. 그쵸. 제가 엄마들한테 애들 좀 제발 아이스크림, 왜냐면 이렇게 호흡기 약한 애들한테 정말 안 좋은 게 차가운 음식인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콧물 줄줄, 그리고 뭐 기침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쵸. 엄마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차가운 거 자꾸 좋아하니까 먹게 되면 배는 또 차지고 네. 점점 장은 차지니까 아이들 배 아프단 말을 많이 호소하게 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다른 애들보다 좀 이게 산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열이 위로 뜨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 아이가 오게 되면 아이가 의자에 좀 앉아 있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보면 막 야단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머니한테 야단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 몸에 열이 많아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얘를 혼을 내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몸의 그 기운 자체를 좀 풀면서 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진다. 그럼 엄마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운동시켜. 맞아요. 운동 바깥에 뛰어놀게 하고 네. 운동을 시키는 것이 열을 좀 풀어주는 네.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산만하고 바시락거린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아이가 정말 몸이 열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열 많은 아이. 특히 조금 짜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짜증 많이 더워지면 나죠. 여름에도 더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짜증으로 더워지면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열 많은 아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머리를 만져보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뜨끈뜨끈해요. 그냥. 머리가 자체가 뜨끈뜨끈한가요? 뜨거운가요? 뜨겁죠. 불덩이처럼? 그러니까 땀도 흘리게 되고, 병적으로 보게 되면 열이 나면 고열이 나고,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열제에서도 잘 안 떨어지고 또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열제 쓰면 그때는 열이 좀 떨어지는데 금방 다시 고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렇죠. 응급실 가서 그래서 링거 고열 맞고 때문에. 이렇게 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어머니들께서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소아병원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 소아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긴 것 그래서 입원을 정말 아이들이 많이 해요. 네.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게 되면 아까 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매일 보면 걱정을 많이 하죠. 병원에 1년에 진짜 뭐 4-5번씩 입원하고. 그러니까 열이 너무 고열로 치닫다 보니까 고열도 문제지만 걱정이 되시죠? 갑자기 열성 경기나 경련이 일어나는 그건 경우가 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죠. 심한 경우요. 심한 경우가 사실 한의원을 더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을 그냥 조금이 아니라 너무 고열로 갑자기 확 치올라오고 그게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근본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그 근본을 열이 뭉친다든지 그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그 열이 뭉쳐 있는가를 보고 그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고열 감기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열로 인한 다른 감염 질환들을 조금 예방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보게 되면 그 병의 증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왜 걸렸을까 하는 원인과 근본. 원인을 근본에서 몸의 균형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산만한 애들 같은 게 혼내지 마시고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에 열이 많다고 해서 이걸 몸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차가운 물이라든지 바깥에서 뭐 차가운 수온으로 이렇게 머리를 적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반대로 배는 또 이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배는 차가운 경우가 장이 많거든요. 자꾸 약한 경우가 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많이 뛰어서 운동을 해서 그 열을 발산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시켜서 땀을 운동하면서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머리 쪽에 열이 내려가면서 배는 따뜻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소화 있습니다. 기능도 좋아지니까 그렇죠. 체력도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음식 항상 우리가 음식 얘기하잖아요. 열만 음식. 열 많은 음식이 쉽게 말하면 단 음식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과일이나 단맛 나는 거, 밀가루 음식 이런 세 가지를 조금 제한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아이의 심리 상태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좀 혼 안 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애들 같은 거 열 많은 아까 열 많은 애들이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 목소리도 애 움직이는 게 따라 커져요. 막 야 해가지고 막 하는데 화가 그게 좀 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난 움직이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릴 때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한의원을 그래도 아이들 전부 다 한 17년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네. 열 많은 애들이 제대로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애들이 사춘기가 좀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연관이 되거든요. 저 아는 데님 좀 큰 아이들을 네, 보다 그렇죠.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 많은 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사춘기가 조금 강하게 와서 강하게 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심리 상태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도 여전하면 정말 진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열을 풀어내주는 기체증 치료를 좀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근본은 제일 다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소화가 잘 되고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게 되면 대소변도 편하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몸이 다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이라든지 달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자, 육아는 한방.